안녕하세요. 논IID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다중 서버 기반 계층적 클러스터링 연합학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소속 이민섭입니다. 같이 연구한 연구자로서는 정익래 교수님, 천지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본 논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간단한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관련 연구, 제가 제안한 기법에 근간한 연구인 논IID 환경에서 연합학습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 기법에도 사용되는 계층적 클러스터링의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프록시 서명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 저희가 제안한 기법인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계층적 클러스터링 연합학습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및 안정성 분석인데요. 물론 실험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 값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타겟 논문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제안한 기법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처음으로는 이제 관련 연구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논IID 환경에서 연합학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논IID 환경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연합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합학습이란 여러 기기에서 이제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러한 로컬 모델들의 업데이트를 중앙 서버에서 집계하여 전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대규모 분산 데이터에서의 학습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합학습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머신러닝과 페더레이트 러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머신러닝은 무엇이고 페더레이트 러닝은 무엇이냐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이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연구하는 이제 연합학습은 여러 기기에서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 기기에서 그 기기의 데이터를 직접 그 기기에서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즉 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처리를 중앙 서버에서 하는 반면에 연합학습은 각 기기에서 로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다음에 중앙 서버에서 집계를 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위치도 머신러닝은 당연히 대부분 중앙 서버일 것이고요. 연합학습은 각 기기에 분산돼서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전송하기 때문에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연합학습은 데이터가 처리 방식이 각 기기에서 분산돼서 하기 때문에 각 기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그래도 머신러닝보다는 조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략하게 적용 사례에서는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 자연어 처리, 예측 모델링과 같은 그 사례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연합학습은 스마트폰 텍스트 예측,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어떤 단어를 쳤을 때 그와 해당하는 이모티콘을 띄워준다던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예측 모델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연합학습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 연합학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의료 데이터 분석,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은 주요 목적은 패턴 인식 및 예측이고, 연합학습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분산된 데이터에서 중앙 집중화가 없이 학습하는 것이 연합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합학습을 봤기 때문에 논IID 환경에서의 연합학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습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 즉 스마트폰, 센서, 기기 등과 같은 여러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각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분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이미지 분류 모델을 구축하려고 할 때 각 기기나 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병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의 병원 데이터에 특정 지역의 환자 자료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참조 문헌에 포함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은 IID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이고 오른쪽은 non-IID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입니다. 혹시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왼쪽의 IID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이미지가 골고루 순서만 다를 뿐 0, 1, 2, 3, 4, 5, 6, 7, 8, 9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1, 2, 3, 4, 5, 6, 7, 8, 9 네, 이렇게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모든 데이터가 다 순서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non-IID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은 그냥 0이 3개 들어있고 뭐 4가 4개, 5개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가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특정한 이미지만 여러 개 들어있다던가 이런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non-IID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non-IID 환경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 non-IID 환경에서 연합학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인 Fed Averaging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 Averaging 알고리즘은 연합학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 하나고요. 각 클라이언트에서 로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델을 1차적으로 학습을 시킨 후 이러한 로컬 모델들의 가중치만을 중앙 서버에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 서버는 그 가중치 값을 평균을 내서 최종 전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했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모델에 대해서 또 다시 로컬 각 기기에게 보내면 또 그 각 기기들은 그걸 통해서 또 로컬 최종 결과물을 업데이트를 해서 또 다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또 가중치만을 중앙 서버에 올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하는 방법을 Fed Averaging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알고리즘과 같고요. 하지만 non-IID 데이터 환경에서 이 Fed Averaging 알고리즘을 적용할 경우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나 특정한 편향을 보여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 간의 데이터 분포 차이로 인해서 중앙 서버가 모델을 통합할 때 일부 클라이언트의 기여가 다른 클라이언트보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 논문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제안한 기법입니다. 네, 이제 다음 관련 연구인 계층적 클러스터링, 즉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 기법 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계층적인 구조로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유사도에 따라서 그룹화를 하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형성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 간의 계층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크게는 두 가지의 기법으로 나뉩니다. 병합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과 분할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병합 계층적은 개별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을 해서 유사한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합쳐가고 즉 병합해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을 해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분할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첫 번째 거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점점 합쳐가면서 크게 만들어가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큰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완전히 전체적인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관련된 것끼리 분류를 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해서 연합학습을 진행한 논문이 2020년에 나온 브릭스 등의 저자가 작성한 Federated Learning with Hierarchical Clustering of Local Updates to Improve Training on Non-IID Data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연합학습 과정에 계층적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더 적은 라운드에서 수렴하게 됨을 보여주면서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기존 연합학습과 같이 중앙 서버에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학습 유사성, 계산 및
클러스터링의 모든 작업이 중앙 서버 하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로 이제 프록시 서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서명은 전자 서명 기술 중 하나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로 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록시 서명을 통해 서명을 생성을 하면 서명자의 개인정보와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정보 및 익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법이고요. 서명자와 프록시 간의 역할 분담을 허용을 해서 작업을 좀 더 분산시킬 수 있고 효율성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록시 서명을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밑에 참조한 논문에 이제 기본적인 프록시 서명의 기법이고요. 이따 본격적인 이제 저희 제안한 기법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값을 생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값과 위임자, 본 서명자와 위임 서명자의 ID 값을 넣어서 비밀키를 생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스탠다드 사인 단계, 스탠다드 베리파이 단계, 델리게이션 제너레이트 단계, 그 다음에 프록시 사인 단계, 그 다음에 프록시 베리파이 단계, 이렇게 크게 총 7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스킴인 프록시 서버를 활용한 계측적 클러스터링 기반 연합학습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 연합학습 기법에서의 단점은 연합학습은 이제 일반적으로 중앙 서버를 신뢰할 수 있는 엔티티로 가정하는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중앙 서버에서 모든 계산과 통신을 처리하므로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크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볍게 조금 다뤄보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프록시 서버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및 신뢰성을 조금 더 완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안하는 스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계에서는요, U1에서 U6까지의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그 로컬 학습을 개인 기기에서 로컬 학습을 통해서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해서 중앙 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중앙 서버가 받은 다음에 이제 2번 단계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2번 단계는 무엇이냐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가중치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중치 값을 연합학습에서 사용되는 패드 에버리징, 연합평균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가중치를 통해서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가중치 값을 유사도가 높은 값끼리 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통해서 C1, C2 이런 식으로 이제 클러스터가 나눠지고요. 그럼 중앙 서버는 이 프록시 서버 두 개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중앙 서버의 서명값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 단계가 이 가운데요. A 그 다음에 여기 그 프록시 서버 1, 프록시 서버 2로 중앙 서버를 대신할 수 있는 위임 서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서버끼리 해서 이제 델리게이션 제너레이트, 즉 이제 그 중앙 서버의 서명값을 생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어서 다음 그림에서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다시 아까 4번까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5번을 보고 그 다음에 5번 보고 그 다음에 로컬 학습을 진행하고 또 7번 하고 이 단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번에서는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이제 C1, C2 각각의 클러스터의 클라이언트 정보를 받은 프록시 서버 1, 그 다음에 프록시 서버 2는 해당 클러스터에 속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로컬 학습을 요청을 합니다. 보시면 C2 클러스터의 학습을 요청, 그렇게 하면 로컬 학습을 요청을 하고 서버 1은 이제 3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로컬 학습을 진행을 시키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C1에 있는 클러스터들은 U1에서 U3의 유저들은 이제 로컬 학습을 진행을 해서
또 똑같이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다시 프록시 서버 1에게 보내주고요. 마찬가지로 C2에 있는 U4에서 U6의 기기들은 다 또 로컬 학습을 진행을 해서 가중치 값을 프록시 서버 2에게 똑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록시 서버는 이제 또 그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하죠. 그러면 가중치 값 그 C1의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하고 여기는 또 이제 C2의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그 가중치 값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보내면 안 되겠죠. 프록시 서버랑 중앙 서버의 통신 과세는 바로 보내면 안 되고 보내기 전에 이제 프록시 서버 1을 예를 들면 프록시 서버 1은 중앙 서버에서 중앙 서버에게 계산 결과를 여기 보면은 계산 결과 있죠. 요 계산 결과를 메시지로 넣어서 생성한 프록시 서명값, 프록시 사인이죠. 프록시 서명값을 이제 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프록시 서명값을 받은 중앙 서버는 이제 프록시 서명 검증 단계를 통해 여기 보면은 프록시 베리파이가 있죠. 그럼 파라미터랑 ID, 그다음에 가중치 값들을 통해서 이제 검증 단계를 통해서 위임했던 프록시 서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또 이제 C2의 데이터와 다시 한번 계산을 통해서 한 번의 라운드를 또 마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서버가 모든 계산을 하던 거를 프록시 서버 1, 프록시 서버 2가 나누어 함으로써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로컬 학습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적은 라운드에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안전하게 통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제안한 기법의 효율성 및 안정성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과 이제 그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브릭스 등이 제안한 클러스터링 기반 연합학습 기법과의 효율성을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브릭스 et al은 서버의 처리량에 비례하여 실행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hours 기법은 이제 실행 시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록시 서버 수에 비례하여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프록시 서버가 늘어날수록 동시에 더 병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실행 시간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렴하는 속도도 당연히 프록시 서버가 여러 대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더 클러스터링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빠른 수렴이 가능하게 되죠. 확장성도 당연히 브릭스에 비해서는 높다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고요. 추후 이제 연구에서 이제 더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서 더 증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 측면으로는 기존 제한되고 있는 연합학습 기법은 학습 및 연산을 모두 서버에서 진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의 개인 데이터를 받지 않고 또 학습이 가능해서 보안 및 프라이버시 이점을 갖지만 중앙 서버가 해킹이나 악의적인 공격에 취약하다면 그런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중간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 논문에서는 중앙 서버를 하나만 두지 않고 프록시 서버라는 보조 객체를 활용해서 위험성을 조금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고요. 기존 기법과 비교를 했을 때 중앙 서버 하나가 아니라 이제 나눠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위험을 줄이기도 할 뿐더러 프록시 서버와의 서명의 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정성을 조금 더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